느낌이라는 걸 넘어서서 느껴서 안다 했을 때 그 이제 알무로 넘어가고 그런 뒤에 이제 차림, 알아서 어떻게 무엇인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차려 나가는 쪽으로까지 나가고, 또 오늘 제가 좀 재미있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동안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는데 잠의 비밀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을 넓게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한번 아주 의미 있게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느끼는가? 잠잘 때 느끼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잠잘 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렴풋이. 예. 근데 대개는 깨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깨어 있는 경우, 이건 말이 좀 발음이 비슷해서 내가가 아니고 뇌가 두뇌가 깨어 있을 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도 두뇌가 멍멍해 있으면은 느낄 수가 없죠. 또 우리 이제 정신이 나가 있다든지 이럴 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느낄 때는 바로 뇌가 깨어 있을 때다,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분의 1 정도는 잠자고 있으니까 그 3분의 1 시간 동안은 느낄 수가 없겠냐.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이 줄면 인생도 준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예. 잠을 잘 자면 인생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건강해진다는 거고요.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수명도 크게 짧아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짧아질까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만, 이 잠을 자는 건 낭비가 아니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은 잠도 분명히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의식이라고 일단 제가 통칭을 하고 있는데요. 의식이라는 것은 뇌가 잠에서 깨어나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느낌, 느새 차원, 그다음에 느낌이 어떠한지 해서 이제 대뇌 피질, 껍질의 차원에서 이제 알아차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 그 알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상에서의 알아차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 명상법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알아차림을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알아차림에 딸린 것들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깨어 있는 경우에서부터 알을 차리거나 깨달아 나가는 이 전체를 포괄한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말을 이제는 알아차림이라고 확장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반대로라는 말인데, 거꾸로 나아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거슬른다 이런 뜻인데요. 자, 잠이 깨매 거꾸로라고 한다면은, 자, 지난주에 제가 좀 숙제를 내드렸었죠. 느낌의 거꾸로는 뭘까요? 네, 이게 좀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데요. 감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알아차림의 거꾸로 반대는 뭘까요? 아이고, 이거는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무의식이라고도 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이 또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또 더 어려워지고요. 일단은 안다야 반다는 모른다니까 몰라 차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담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갈말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말은 우리가 아주 고상한 말로 쓰고 있는데요. 깨달음이란 말은 이제 불교에서 깨달을 각 하면서 이제 불성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아주 큰 뜻으로 불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쓸 때 쓰는데, 깨달음은 뭐 아주 신비로운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나날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깨달음의 반대는 뭘까요? 저는 그것을 먹먹함이라고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의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주 복잡한 것들이 복잡계로 얽혀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맞짝 얼개도 있고요. 맞짝으로 얽혀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건 짝입니다. 어? 어떤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그런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의식을 단순하게 접근해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뭐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일단 먼저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의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거 이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철학에서는 이 부분은 이제 제 정의의 오류, 잘못의 한 종류로 보통 규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려운 것을 쉬운 말로 바꿔 쓰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란 말로 쉽게 바꿔 쓸 수 있다. 쉽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술술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내기 때문에 그 안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나누어 가지고 잘 드러낼 수 있다. 알기 쉽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알아차림에서의 이 알아는 뭐냐? 알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이 강의를 좀 너무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원래 오늘 알매에 대해서 우리말 뜻매김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 주에 이제 사랑과 죽음을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요도를 좀 다르게 비중을 매겨서 이제 오늘 의식을 중요도를 높이고 사랑과 죽음을 좀 비중을 좀 낮춰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차리는 행동, 행위, 이것을 이제 어떤 동사적인 의미에서의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명사적인 의미에서의 의식도 있는데 그건 알아차린 바 해서 자, 하나는 알차라고 줄였을 테고요. 또 하나는 알차 바, 알아차린 바 이렇게 줄여서 쓰도록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이 전체 알아차림, 알아차린 바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알아차림은 일단 깨어 있음과 느낌,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한 셈인데요. 모름과 물음, 모름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모르는 바를 알아차려야 되고요. 모르는 바가 문제가 돼서 저건 알아야 돼. 물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을 때 몰라서 묻는 이유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자, 모름과 암과 알의 관계에서 이것을 이어나가는 거. 모르기 때문에 묻고 물음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알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것을 생각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게 뭐냐? 내가 모르는 바에 대해서 이게 내가 모르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이게 답이 뭐지? 올바른 답, 이런 답, 저런 답이 있는데 올바른 답이 무엇인가라는 이 올바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것이 생각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 모름과 물음이란 차원으로 오면 물음은 반드시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 언어적인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또 나름대로 틀을 놓고 분석의 틀을 갖고 패러다임을 갖고 분석을 해 나가야겠죠. 그 분석에 차림 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차림 틀이 또 하나의 벽이 돼 버리니까 이 벽을 허무는 과정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보다 단순하거나 또는 보다 높은 차원의 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보다 높은 고차원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지평 속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알게 되면 그건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일어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알게 되면 깨달은 것이죠. 깨달음은 늘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깨달은 뒤에 그것을 내가 또 기억의 한 형태로 내 뇌 속에다가 아로새기게 됩니다. 물론 해마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별도로 기억의 문제는 별도로 9주차인가요? 그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새김으로써의 기억의 문제를 넘어가면 수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저것 뭐 그냥 떠오르기도 하고 떠올릴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떠올라지는 장소, 그것이 곧 마음인데요. 마음을 마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 이 마음에서 우리가 잘 종잡을 수 없는 가장 어려운 현상이 기분과 감정입니다. 기분과 감정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오래된 기억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분이 뭐냐? 내가 그것이 언제부터 비롯되었는지, 왜 그것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어떤 기억, 그것이 기분과 감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이 안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한데 아울러져 있다. 그러니까 융합현상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아차리는 주체는 그럼 뭐냐?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못 드립니다. 이제 시민대학에서는. 알아차리는 주체는 내 손가락이 아닌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넋이라고 제가 부를 텐데 이 넋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우리 뇌의 기능은 슈퍼컴퓨터와 같다. 근데 이 슈퍼컴퓨터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슈퍼컴퓨터와 대화하는 자이지 슈퍼컴퓨터 자체가 나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럼 슈퍼컴퓨터에서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CPU 좀 어려워졌나요? 그것을 넋이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강의해 드릴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수많은 나르실들이라고 나르실의 이 뭉치 이런 네트워크죠. 그물짓기를 짜 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중앙 처리 장치, 이것이 넋이라는 것인데 이 넋이 바로 알아나가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잠으로 넘어가야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또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교에서 뭐 오랫동안 2000년 이상 탐구해 왔던 거죠. 마음, 이게 뭐냐? 마음이 먹고 화두로 많이 써왔던 건데요. 마음 심자.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뇌와 달리 뇌는 우리 몸에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마치 우리 몸에 손가락이 생기는 것처럼 뇌는 우리의 이런 DNA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그냥 생겨난 거죠. 저절로 생겨난 겁니다. 내가 뭐 내 뇌를 이렇게 저렇게 생겨나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겨난 뇌가 있고요. 그 뇌 안에 우리가 다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다리로 걸을 수가 있는데 만일 갓난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걷는 것을 포기하고 걷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걷는 힘, 걸을 줄 아는 힘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못 걸을 거예요. 말도 꼭 그렇습니다. 타자는 말을 배웠는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가운데 말할 수 있는 뇌는 있지만 그 말할 수 있는 능력, 힘을 키워내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은 뇌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생겨난 그 뇌를 타고난 것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같다. 또는 불이 타는 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장작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장작에 불이 안 붙으면 불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불이 타려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장작에다가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장작이 다 타고 나면 그럼 불도 꺼지는 거죠. 이게 뭐 타고 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뇌 안에 누군가 마음이라는 씨앗을 넣어서 마음이 피어나야 되고요. 그 마음이 뇌에서 자꾸 피어나 가지고 잘 자라고 그러면 점점 더 마음이 커지는 것이고요.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걸음걸이를 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은 필연적인 숙명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몸을 다루어 나갑니다. 가말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요.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삶을 다스려 나갑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다 살린다는 것인데요. 삶을 우리 잘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쓰게 마련입니다. 나쁜 쪽으로도 쓰긴 하지만은 나쁜 쪽으로 쓰일 때도 결국은 나에게 좋은 쪽으로 그것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우리의 삶을 가말고 다스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어쨌든 자, 근데 마음과 몸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몸이 쓰이는 과정을 느낌을 통해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맷돌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지금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겜과 자물을 넘어가면서 우리말로 설명한다는 게 뭐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맛볼 수 있게끔 오늘 강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다. 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뭐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알쏭달쏭합니다.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건 또 뭘까요? 이것도 좀 알쏭달쏭합니다. 다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단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 이 깸과 잠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은 주검이라고 하죠. 시체, 시신. 주검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라고도 말을 만들어 쓰는데요. 죽은 몸이 있다고 한다면 주검, 살아있는 몸도 있겠죠.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면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전이 과정이 있습니다. 전이 과정이 이제 많이 우리 이제 수면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요. 깨면서 잠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이제 잠에서 깨무로 넘어오죠. 그래서 맨정신이 도냐 아니야 뭐 이걸 많이 논하게 되는데 자, 우리말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깬다는 게 뭐냐? 깨트린다는 거죠. 병아리가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병아리는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줄탁동시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어미닭이 겉에서 이제 병아리가 이제 골골골골 소리를 내면 껍질을 깨주면 병아리가 이제 껍질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죠. 또 이제 사람이 잠이나 술을 하나의 껍질로 보고 취한 상태에 있다가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유가 생깁니다. 깬다는 것은 결국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막 바꿔 쓰는데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놀릴 수 있다. 이 놀린다라는 것은 아기가 논다는 말에 잘 있는데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지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어떤 그 필연적인 이런 인과관계에 얽매여 있지는 않고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런 나름대로 여지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깨임이라는 것은 자유로워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넋이라는 것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 깨어있는 동안을 내내 이어가는 동안 그때만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깸이라는 게 뭐냐? 한자로는 각성입니다. 각성이라는 말이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각이라는 것은 위에 이제 그 배운다는 뜻이 있고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학자에다가 볼견자를 썼는데 각이라는 건 뭐 배워서 보는 거죠. 근데 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을 직접 보고 나서 알았다. 결국은 각성이라는 것은 알미한 종류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게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자유 개념이 일단 빠져 있고요. 껍질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덮개나 싸개 이런 것들이 거치고 풀려. 물론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미가 깨워줘야 할 경우도 있고요. 구름 같은 경우는 하늘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가지고 깬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성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잠에서 이게 술 주자잖아요. 잠이나 술에서 깨는 것, 별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구름이 이제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것처럼 술 기운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성인데요. 깸이라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깬 것이 있는데요. 이 깬 것은 뭐 정신일 수도 있고 병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깬 것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동안 우리는 오감을 마음대로 동원해 가지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느끼고 맛보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뇌라는 하나의 특정한 세포의 덩어리가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깨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뇌로서 어떤 이런 수많은 자신의 뇌로 들어오는 이 모든 정보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렵죠. 정리정돈 잘 못할 때도 많고요. 갓갓이라는 건 뭐냐면 가지가지란 뜻입니다. 가지런하다 이런 뜻인데요. 어, 깨끗하게 가지런히 잘 이렇게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면은 결국 이런 껍질 또는 이런 어떤 싸개 이런 것들을 이제 깨트렸으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경우, 그래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 또 이제 물과 같은 경우라면 맑은 경우, 또 하늘 같은 경우라면 개어 있는 경우, 또 이렇게 트여 있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깨어 있음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 가지고 결국 모든 것들을 막힘이나 걸림 없이 술술 돌아갈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불교에서 맨날 깨어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성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성 자체가 곧 중생이기도 하니까 이 전체의 삼라만상에 깨어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